안녕하십니까. 발질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우천입니다. 발목 인대가 다쳐가지고 그걸 수술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수술을 했는데 다시 접질리는 분이 또 상당히 있습니다. 수술을 했는데 왜 다시 접질리느냐,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발목 인대는 흔히 우리가 전거비인데, 여기에 지금 발목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목이 있고 여기 발가락이 보이시죠? 발가락 쪽이고, 인대가 이렇게 보통 환자분들이 그러세요. 발목에 인대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가 끊어졌다, 이런 말을 이제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물론 전방, 가운데, 뒤에까지 하면 3개지만 사실 뒤에 거는 우리가 뭐 터져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고 터지지도 않고 되게, 그래서 2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거, 중간에 있는 거. 이제 그런데 이게 사실은 내가 이렇게 이제 이거 보여드려요. 폭이 10mm, 10mm면 한 1cm 정도 되죠. 두께가 2mm. 아주 얇습니다. 이거 제일 중요하다 그러는 건데 10mm, 2mm.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것도 요건 좀 폭은 조금 더 좁으면서 두께는 조금 더 통통합니다. 그런데 이거든 상당히 작습니다. 이것이 발목이 휙 돌아가는 것을 잡아주고 있다. 이거 얼마든지 문제가 되기 쉽게 생긴 거죠. 그래서 다시 다칠 수도 있고, 또 일단 다쳤던 것은 정상인대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은 있는데, 즉 수술을 하든 수술 안 하고, 뭐 물론 이제 수술 안 하고 지내다가 자꾸 문제가 되니까 수술을 했겠죠. 그렇지만은 다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그렇게 잘 되게 하는 원인이 어떤 게 있냐, 이제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파열되었던 인대가 정상 인대 조직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대가 터지면은, 인대가 찢어지면 꼬매든지 아니면 났든지 그냥 났든지 그 사이에 정상 인대 조직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다치면은 그 중간에가 흉터로 남습니다. 뼈는 부러지면은 뼈로 딱 붙기 때문에 뼈가 부러지면은 아주 정상적인 뼈로 대치가 됩니다. 그렇지만 살은, 그것이 인대, 힘줄 이런 것들은 가운데 이것이 흉터 조직으로 났습니다. 흉터 조직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인대나 힘줄보다 강도가 약합니다. 탄력성도 적고, 그러니까 신축성이 적으면서 강도도 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그 보여드린 전거비인대, 앞에 그 폭이 한 10mm 정도 되는 인대인데요. 그걸 위에서 MRI에서 보는 건데, 여기에 인대가, 요게 그 부분의 인대인데, 인대는 MRI를 찍으면 이렇게 까만색, 이거는 인대가 아니고 이제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죄송합니다. 인대는 까만색으로 딱 이렇게 이 뼈에서부터 이 뼈까지 딱 이어주는 끈과 같습니다. 끈과 같은데, 요거는 보면 이 부분이 까만 것보다는 약간 색깔이 좀 약간 뿌옇다 그럴까? 뿌여면서 이 인대가 좀 제대로 안 보이는, 그럴 때 이제 이건 인대가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대 파열 후에 회복이 잘 되지 않는 경우, 이건 이제 급성으로 어떤 사람이 발목이 접질려서 왔습니다. 그럴 때 어떨 때 좀 회복이 더디겠느냐, 또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겠냐, 그런 경우를 거꾸로 봤더니 이런 경우가 많더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친 후에 통증이 아주 심한 경우, 발을 디디기 어려운 경우, 발목을 접질린 후에도 디딜 수 있는 분이 있고 아예 못 디디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쳤는데 통증이 아주 심하고 잘 못 디디겠고, 그리고 움직일 수도 없다, 더 심한 거 아예 움직일 수도 없다, 그건 이제 디디지 못하니까 걸을 수 없을 때, 다 같은 말이겠죠? 같은 말이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건데, 얼마나 심하게 다쳤느냐, 즉 이런 경우는 더 심하게 다쳤다, 더 심하게 다쳤기 때문에 회복도 느리고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가 많다, 이제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치고 오래된 후에도 통증이 있거나 잘 접질리는 경우는 거꾸로 역시 조사해 봤더니 나이가 많은 사람이 좀 그럴 확률이 더 높더라, 여자가 좀 그럴 확률이 좀 더 높더라. 이제 그렇지만 꼭 뭐 여자가 더 그러냐, 뭐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기존의 연구 결과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 접질리느냐, 접질리고 나서 수술했는 인대 때문에 정 문제가 돼서 수술했는데 다시 그러기 쉬우냐, 그런 거를 아까 그건 좀 다르죠. 좀 전에는 다쳐서 왔을 때 어떤 경우에 잘 회복이 되지 않겠냐 그거고, 이것도 역시 잘 접질리는 원인도 되지만 수술을 했는데도 다시 접질리는 원인이 되는 것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체중이 너무 많은 경우. 아무래도 그렇겠죠. 체중이 너무 많으면은 살짝 다쳐도 강한 힘이 가해지니까 더 인대를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늘어날 확률은 높을 것 같습니다. 관절이 유연할 때, 관절이 사람마다 유연성이 다릅니다. 뭐 손가락을 이렇게 젖혀봐도 저는 이것이 여기에 전혀 안 닿죠. 아주 유연한 분들은 이 손끝이 여기에 닿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여기 닿는데, 그런 식으로 유연성을 여러 가지로 평가하는데 이렇게 유연성이 지나치게 유연한 분들은 출렁출렁 헐렁헐렁하기 때문에 잘 접질립니다. 선천성 골결합이 있을 때, 골결합이라는 건 발목 밑에 뒤꿈치의 뼈들 사이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정상적인 운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목에 지나친 힘이 가해져서 잘 접질리는 원인이 됩니다. 또는 평발도 그럴 수 있고, 요족, 반대로 아치가 높은 분도 그럴 수 있고, 뭔가 정상적으로 좀 제일 적당하다는 것과 지나치게 떨어져 있을 때, 지나치게 정상과 많이 다를 때는 잘 접질리는 이유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종아리 힘줄, 아킬레스건, 뒤꿈치에 힘줄이 너무 팽팽하면 그것도 역시 잘 접질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다시 말씀을 드리면, 수술했는데 왜 잘 접질리느냐, 잘 접질릴 만한 원인이 있는데 그거는 놔두고 그 인대 자체만 수술한 거죠. 그러면은 그 잘 접질리는 원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다시 이 수술을 아무리 해더라도 또 접질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골결합, 뒤꿈치 뼈들 사이가 붙어 있을 때, 아치가 너무 정상과 많이 다를 때 뼈 사이에 부딪힌다. 뼈가 사이에 어디가 이렇게 눌리면은 그것이 아파서 자꾸 자기도 모르게 그걸 피하려고 접질리게 됩니다. 종아리 근육, 아킬레스 힘줄이 팽팽하다. 그것도 역시 이런 원인을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고, 유연성이 지나치거나 살이 너무, 체중이 너무 무거울 때 이런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뭐 이것과 이것은 해결할 수 없겠죠. 관절이 유연한 건 자기가 타고난 거니까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비만도 그렇게 해결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런 원인들이 있는지를 잘 봐서 그것을 인대 수술할 때 같이 해결해 주는 것이 이렇게 다시 접질릴 가능성을 줄여주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